부자로 살고 싶다면 자식의 이마를 고쳐라. 이마의 생김새와 부의 상관관계는 과학적으로 전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성공은 다양한 요소, 즉 노력, 교육, 기회, 환경 등 복합적인 영향을 받으며 단순히 외모의 한 부분으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외모가 개인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줍니다. 외모는 개인의 정체성의 일부일 뿐이며 성공과 행복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자녀의 외모를 바꾸려는 압력은 자녀에게 심각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며 성형수술에 대한 부담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외모를 통해 사회적 성공을 획득하려는 시도는 외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고 외모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더 큰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시각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은 저마다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모는 그 일부일 뿐이며 다양한 모습을 존중해야 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외적인 조건보다는 내면의 성장과 발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며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에게는 외모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외모지상주의적인 사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미디어, 교육 등 다양한 사회 시스템에서 외모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자로 살고 싶다면 자식의 이마를 고쳐라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사회적으로 매우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는 건강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자녀의 꿈을 지지하며 긍정적인 자존감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자로 살고 싶다면 자식의 이마를 고쳐라. 이마는 넓은 것이 좋다고 했다. 이마가 좁더라도 이마 한가운데 살이 두툼한 경우는 운세가 좋은 사람이다. 관록궁이라 부르는 자리는 살집이 두툼해야 좋다. 그래야만 부모의 덕도 좋고 윗사람이 끌어주는 것도 좋다. 이마의 상이 좋지 않은 사람은 일시적으로 일이 잘 나가는 듯하나 중간에 장애가 자주 생기고 결국 명예도 손상이 가게 된다. 아이들을 보면 머리카락이 이마 부위까지 나서 이마가 좁은 경우를 흔히 보게 되는데 이마는 초년운과 성인이 되어서 출세하는 관록궁이 있는 곳으로 이럴 경우 대부분 위장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아이들은 특징적으로 젖을 자주 토하거나 혀를 자주 날름거리는 행동들을 보이게 된다. 젖을 자주 토하는 경우는 위장을 자극하여 제한된 나비뼈의 움직임을 좋게 만드는 것인데 말을 표현할 수 없는 아이 스스로 치료 방법을 찾아 해결하려는 것이다. 혀를 날름거리는 아이는 꼬리뼈 쪽에 문제가 있는 아이로 혀를 날름거려 항문 쪽을 윗방향으로 끌어올리려는 행동이다. 그러므로 혀를 날름거리는 아이는 서서 걷는 것이 다른 아이보다 훨씬 더디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것으로 어린아이들 이 안경을 쓰는 것인데 사실 어린아이들이 TV나 컴퓨터 모니터를 많이 보아서 눈이 나빠진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인체는 쉽게 망가지지 않는다. 이런 환경들이 더 악화를 시키는 요인은 될 수 있으나 눈이 나빠지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은 따로 있는 것이다. 머리뼈와 얼굴뼈 중심을 이루는 나비뼈 사이로 시신경이 지나가게 되는데 시신경은 나비뼈가 정상적으로 잘 움직일 때 결합 조직으로 쌓여있는 시신경이 건강하게 된다. 앞서 말한 대로 결합 조직막은 움직이지 않으면 조직이 굳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몸의 환경에서 TV나 컴퓨터는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뿐이다. 그래서 안경을 쓰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시력은 점점 더 나빠져 안경의 도수만 올라가게 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충분히 엄마의 손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데 어릴수록 훨씬 효과가 빠르게 나타난다. 특히 관록궁이 있는 이마는 넓고 가운데 뼈는 약간 돌출되어 뻗어 있는 것이 좋고 눈썹이 양쪽에 부모궁에도 꺼져 있거나 흉터가 있으면 좋지 않다. 결국 자식에게 정성을 쏟는 것은 자식에게도 좋은 것이지만 부모에게도 좋다는 것이다. 자식에게 정성을 쏟는 방법은 물질적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스킨십을 많이 하라는 것이며 이왕이면 엄마가 자주 마사지를 해주는 정성을 가진다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훨씬 안정된 마음 상태를 가지며 마음이 편해지니 얼굴도 긍정적인 얼굴로 바뀌게 될 것이다. 공부하는 한의원 원장이 있는데 그분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보았을 때 유난히 이마가 좁고 머리카락, 이 이마까지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아이는 사회 적응 능력이 다른 아이보다 훨씬 뒤떨어지고 학습 능력 또한 상당히 뒤떨어졌는데
지금은 아주 똑똑하고 예의 바른 아이로 180도 바뀌었다.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꼬리뼈가 심히 휘어져 태어났는데 그것이 주원인이었다. 꼬리뼈는 머리와 얼굴의 중심뼈인 나비뼈와 같은 움직임을 하는 뼈인데 꼬리뼈가 휘어져 나비뼈와 이마뼈에 제한을 가져오게 된 경우로 원장님이 진료하느라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매일 등과 복부를 마사지한 결과 이마가 넓어지고 얼굴의 생김새까지 변하는 것을 보았다. 이마가 변해지니 초년운도 점점 좋아져 훨씬 학습 능력도 향상되고 사회성도 점점 좋아지는 것을 보면서 흐뭇해한 적이 있었다. 이처럼 이마가 변한다는 것은 이마뼈에 있는 전두엽의 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큰 기술 없이도 아이들은 등과 흉곽 부분을 마사지하게 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마뼈는 아피마근이라는 근육으로 덮여 있는데 이 근육은 얇은 근육인데도 3개의 근막층으로 분리되고 이 분리된 근막은 관자뼈에 있는 근막과 만나게 된다. 관자뼈에 있는 근막은 목과 등으로 가는 근막과 연결되기 때문에 등과 흉곽을 마사지해주면 이마가 아주 봉긋하게 올라와 예쁜 이마가 된다. 운명이 변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이 같은 실질적인 정성과 간절한 염원으로 빚어낼 수 있기 때문이며 결국 나의 그릇을 알고 그에 맞는 정보를 알게 된다면 누구나 지혜롭게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관상학도 인체와 전혀 상관없는 것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체에 나타나는 정보를 학문으로 발전시킨 것이기 때문에 인체 안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하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인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져야 될 것이다. 15세부터 30세까지의 초년운이 나타나는 이마에서 부모운을 보는 것은 결국 부모가 자식을 잘 키워야 부모도 좋고 자식도 잘 된다는 뜻인 것이다. 결국 어릴 때의 올바른 사고와 정신 이 평생의 삶을 좌우하게 되며 이마에 나타나는 초년운의 정보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깊은 해안을 가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부위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대인관계를 좋게 하려면 눈썹을 다듬어라. 이마에 나 있는 눈썹은 관상학에서 형제궁으로 보기도 하며 수명, 재운, 지능 등 다양한 관점으로 눈썹을 해석하고 있다. 요즘은 형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 즉 교우관계나 대인관계로 보면 된다. 교우관계나 대인관계는 인덕과 관계되는 것이니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며 재산과도 같은 것이다. 사람은 곧 재산이라고 하는 말과 같이 인덕이 있는 사람은 사회에 나와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귀인을 만나게 되니 재물에 비할 바가 아닌 듯 싶다. 가끔 어린아이들 중에 눈썹과 눈썹 사이가 좁거나 붙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관상적으로 성격이 급하고 참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큰일을 하기가 어렵다. 이마가 어릴 적 복이 들어오는 자리를 마련하는 자리라면 눈썹은 복이 들어오는 대문과 같은 곳이다. 대문이 기울거나 짝문이면 좋지 않듯이 눈썹 또한 좌우의 눈썹이 비대칭으로 있거나 짝짝이는 복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 눈썹은 이마 조직들의 활주에 따라 생기는데 이마 조직들의 활주는 목이 틀어져 있으면 이마 조직들의 활주도 좌우가 다르게 되어 자라나는 아이들의 눈썹 형태를 변하게 만든다. 이마와 눈 사이에 있는 눈썹은 눈의 처마와 같은 것으로 이마를 덮고 있는 아피마근과 눈을 덮고 있는 눈둘레근의 사이에 난다. 이 눈썹이 이중으로 생기면 부모가 댁에 둘일 수 있고 아버지가 밖에서 자식을 볼 수도 있고 어머니가 일찍 죽어 계모를 얻어 이복 형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관상학에서는 눈썹으로 여러 가지를 예측한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아피마근의 움직이는 형태에 따라 눈썹의 모양이 변한다는 것이다. 아피마근은 하나이지만 아피마근을 싸고 있는 근막은 3개로 나뉘어 있다. 이 근막은 몸통의 근막으로 이어져 있는데 몸통 어느 특정 부분의 제한에 따라 눈썹의 형태가 만들어지며 또한 살아가면서 변해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어렸을 때부터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정보도 좋게 하며 형제 간의 우애 또한 좋게 되는 것이다. 부모와의 정보가 잘 교류되지 못하는데 어찌 형제 간의 우애가 좋아질 수 있겠으며 대인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눈썹이 산란하거나 드물게 나고 지저분해 보이면 형제의 인연이 박할 뿐만 아니라 참을성이 부족하고 융통성이 적어 자기 주장만 내세우게 되니 인덕이 박할 수밖에 없다. 또 눈썹에 첫머리가 달기 싸울 때처럼 솟은 사람은 자기 일심만을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 주로 보이는데 이 눈썹 첫머리가 서 있는 사람은 아피마근의 중심 앞부분이 유착되어 있는 사람이 많다.
눈썹이 거친 사람은 마음도 거칠게 보이고, 눈썹이 야비하게 난 사람은 행동도 야비하고, 눈썹이 아름답고 부드러운 사람은 마음도 아름답게 보이니 눈썹을 매끄럽게 만드는 등과 두피를 엄마 손으로 마사지 해주면 엄마 손길 속에 자라는 자녀가 형제간의 우애가 나쁜 일이 없고, 자식의 교육을 잘 시키는 부인을 두고 남편이 바람펴서 딴 자식을 볼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이치를 모르고 여자들은 눈썹 문신까지 하니 참으로 애석하기 그지없다. 건전한 정신활동은 삶을 충족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되며, 충족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좋은 인상의 관상을 갖게 된다. 결국 좋은 관상은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좋은 인상은 그만큼 하는 일도 잘 되게 되어 있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마음가짐대로 얼굴에 변화가 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자식들은 부모의 영향대로 자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잘난 자식을 두기보다는 효를 알고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자식을 두는 것을 더 행복하게 여기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불행도 행복도 모두 나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